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이터스의 이종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P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GP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콘텐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GPT만 활용해서 질문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진다. 잘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만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아마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계획서에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조금 형편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강의는 저희 인사이터스 컨설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평가 심사위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양식을 봐야 하는데요. 양식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에서 3번은 GPT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4번 같은 경우에 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GPT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1에서 3번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GPT를 또 활용해서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꼭지가 있는가 하면 GPT의 한계성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공부해야 하고 써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 부분인데요. 문제 인식은 이 사업 계획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쓰라 그래요. 하나는 외적 개발 동기, 그다음에 내적 동기 두 가지로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GPT가 외적과 내적을 나눠서는 보여주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다 외적 동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적 동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음, 창업자가 어떤 산업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또는 어떤 조직이 이런 어떤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내가 그곳에 뛰어들어서 뭔가 해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GPT가 잘 써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적 개발 동기에 조금 포커싱을 두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쓰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이미 상품기획 과정 이전에 김준영 선생님이 발표한 그 강의를 보시면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동용 GPS 추적기라는 아이템을 그냥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문제 인식에서 첫 번째 팁은 산업 카테고리를 특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용 GPS 추적기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아동용이라고 붙긴 했지만 반려동물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폭넓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뽑아내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산업 카테고리를 특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상품 계획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여행 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족 여행이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GPT한테 저희가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바로 한번 물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아동용 GPS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가족여행 트렌드와 기술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패스트 관점에서 분석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
패스트 관점에서 네 가지로 쭉 나열을 해줘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좀 브로드합니다. 예, 뭐 규제 법률이 어떻고 정부 지원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를 보면 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인데요. 최근 뉴스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까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산업 카테고리를 잡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구글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볼게요. 자, 가족 여행 그냥 트렌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가족 여행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 전체에서 보지 마시고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뉴스 페이지를 보시면 이 가족 여행 트렌드에 관련된 제목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냥 쭉 다 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긁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 구글에서의 디폴트 값이 아마 최초로 보이는 게 20건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는 양을 100건까지 볼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충분히 많은 양을 뽑아내서 걔를 다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GPT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내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가족여행을 키워드로 구글링한 첫 페이지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가족 동반 여행 트렌드에 집중해서 내 제품에 대한 배경을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드래그를 해서 물어보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의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0에서 50대의 해외 가족 여행이 증가한다. 그 배경은 이러이렇고 이러해서 중요하다. 다세대 가족 여행이 최근에 트렌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뉴스에 나와 있는 최근 기사의 어떤 제목이나 첫 번째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법률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내 아이템에 굉장히 근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팁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얻었던 질문들 있죠. 앞서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뭐 4, 50대가 증가하고 가족, 다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갖다가 붙이면 내용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게 한 문장 문장마다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얘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요 하나의 패러그랩을 붙여놓고 아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줘 라고 하고 Shift 키고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좀 오류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아까 전에 우리가 5가지를 뽑았잖아요. 5가지를 계속 똑같은 형태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중복된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또 이제 우리가 다 솎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거를 뽑아줬으면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방식인데 지금까지 작성해준 아래 배경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겹치지 않고 창업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어떤 시계열의 흐름에 맞춰서 5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하고 그 각각에 물어봤던 상세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붙여넣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줘서 흐름에 맞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면 사실 컨센서스라는 이 플러그인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을 몇 개 많이 깔아놨는데
이런 컨센서스라는 플러그인을 깔아서 질문을 하면 좋은 점은 이 각 근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웹페이지를 붙여줘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아동용 GPS 추적기에 대한 기술 개발 배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 내용을 5가지로 뽑아주고 각 해당 항목에서 근거를 URL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대답을 해주면서 거기에 각각에 대한 근거까지도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안전 우려가 증가된다. 그래서 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GPS 추적기는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큰 속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딱 근거가 나오죠. 얘를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온 빅테크 어카운터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에 보시면 뭐 아주 100%딱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기사의 근거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을 딱딱딱 붙여줍니다. 예, 이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의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각주로 붙여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글에 한번 옮겨 볼게요. 네, 한글에 옮겨 오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 배경 필요성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선정했는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붙여 넣으면 이게 누가 봐도 GPT가 가져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사실은 이 답변하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세하게 물었던 내용들하고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섞어가지고 나의 언어로 조금 풀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붙여놓고 나서 이 각각의 패러그랩에 대한 어떤 제목들을 내가 직접 커버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읽어보다 보면 또 내가 글 쓰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배경이 조금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어,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쓰실 때는 이런 서술형보다는 개조식으로 쓰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동그랗게 다라고 끝난 거를 뭐 변화를 가져옴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구조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내 언어로 표현하되 이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아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야 가족여행이 진기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가족여행에서 어떤 식으로 세대들이 여행하다 보니까 어, 아동 실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아동용 GPS가 굉장히 필요하게 됐어.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배경에서의 핵심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이 최종적으로는 내 제품에 대한 필요성으로 귀결돼야 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 창업 어, 아이템에 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끝나야 됩니다.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져주면 이 배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정연하게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배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지에서 쓰려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GPT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글감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이 글감들을 또 보시다 보면은 아까 전에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루트로 접근해보고 그다음 내가 논리를 맞춰보고 그러면 논리를 맞춰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동용이 이런 필요한 게 결국에는 이런 아동 실종 신고가 많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증가하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동 실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설령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율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동용 GPS 추적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 데이터를 계속 붙여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GPT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의 좀 도움들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본인이 조금 학습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배경 설명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요. 첫 시간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이 제품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